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켈리 최가 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냥 평범한 성공 스토리겠거니 생각했어요. 제목만 보면 누군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팔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몇 번이나 책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겨야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체득한 삶의 철학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이 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자인 켈리 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이 책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켈리 최의 본명은 최정화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 진학은 꿈도 꾸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후배에게 커피 한 잔조차 사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고 책에서 직접 고백하는데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 시절의 막막함이 얼마나 깊었을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를 놓지 않았고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한 사업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것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10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대라는 나이,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 10억이 넘는 빚, 아무런 학력도 배경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럽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도시락, 즉 한국식 음식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유럽 11개국에 1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연매출 5,400억 원을 달성한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영국 4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국 TOP-TRACK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수많은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자기계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 책은 개정판이 나올 만큼 오랜 시간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단지 켈리 최의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어딘가에 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꼈던 날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막막했던 때가 있습니다. 켈리 최의 이야기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은 크게 3개의 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파트가 단순히 챕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밑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켈리 최는 이 파트에서 자신이 사업에 실패하고 10억이 넘는 빚을 안게 되었을 때 겪었던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시 스스로를 루저라고 부르며 자괴감과 우울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겨우 버텨냈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직접 보여줍니다. 잘 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진짜 나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의 무너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 이 상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내가 무너졌다는 걸 모르기를 바라죠. 그런데 켈리 최는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고, 이렇게 빚이 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첫 번째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더미에서 배운 것, 가난 속에서 깨달은 것, 절망의 끝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이 파트의 주제가 처음에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렸는데 읽고 나면 이것이 정말 진심에서 나온 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차곡차곡 쌓지 않은 성공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성공을 쫓다 보면 기초 없이 높이만 올라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쌓아 올린 성공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켈리 최 자신이 그것을 첫 번째 사업 실패를 통해 직접 경험했기에 이 말에는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몸으로 얻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이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켈리 최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이 첫 번째 파트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부의 시크릿입니다. 켈리 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파도를 헤치며 직접 체득한 7가지 법칙을 이 파트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일어서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어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은 다시 움직인다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성공했다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결국 내 삶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진짜 자신만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100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100권을 진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켈리 최는 야간고 졸업이 최종 학력인 자신이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독서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책을 통해 배웠고 그 배움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배움은 발로 뛰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직접 음식을 팔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실시간으로 사업을 수정해 나간 그녀의 경험이 이 법칙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론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몸을 던져보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 책, 강의, 팟캐스트 등 수많은 채널을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더 많이 알고 나서 시작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켈리 최는 완벽한 준비보다 불완전한 시작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청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켈리 최는 이것이 오히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길을 걷다 만난 사람에게도 당신의 비즈니스 통찰을 나눠줄 수 있겠냐고 용기 있게 물어보는 것, 그 진심 어린 요청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이 메시지는 저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운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켈리 최는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기회가 올 수 있는 환경 속에 꾸준히 자신을 배치하는 것이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부지런히 움직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며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은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이 철학은 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7번째 법칙은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켈리 델리가 단순한 식품 회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와 가치를 담은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비전 제시의 힘이었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 법칙들은 읽고 나서 쉽게 잊히는 조언이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을 모두 직접 경험한 사람이 몸으로 얻어낸 원칙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저는 이 법칙들이 단순히 사업가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든 이 7가지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비단 사업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고 100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 있든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도 어떤 일이든 직접 부딪혀보는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3번째 흐름은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정작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성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켈리 최는 독자에게 던집니다. 그녀는 여성 사업가로서 육아와 일을 어떻게 병행했는지, 성공의 정상에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업가도 워라밸이 가능하다는 것, 육아와 사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그녀의 이야기는 특히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행복이 반드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고 내 행복을 뒤로 미뤄야 하며 쉬지 않고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켈리 최는 그 공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지혜롭게 나아간다면 성공과 행복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책의 마지막 파트에서 전해지는 방식은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의 자기계발서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솔직히 처음에 저는 이 책이 그냥 뻔한 자기계발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CEO가 쓴 책들 중에는 자신의 성공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누구나 따라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조언을 담은 책들이 꽤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달랐습니다. 켈리 최는 자신이 실패했을 때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가감없이 풀어놓았습니다. 이 솔직함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과거를 미화하거나 포장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가장 초라했던 순간들을 독자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더 큰 신뢰와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자로서 저는 켈리 최의 성공보다 그녀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준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여성 사업가로서의 이야기가 특별히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 상황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편견과 장벽을 마주해야 했을 그녀의 여정은 사회의 시선과 싸우면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책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파리의 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유럽의 낯선 문화 속에서 비즈니스를 키워나간 구체적인 경험들이 법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다릅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부 독자들은 유튜브나 강연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성공의 과정을 좀 더 세세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에서 제시하는 이상과 실제 사업 현장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런 시각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언제나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단순화된 메시지를 담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가진 근본적인 메시지, 즉 어떤 출발선에 있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무너진 나를 인정하면 정말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켈리 최의 이야기는 그 인정이 오히려 다시 시작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냉정하게 보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 무너졌고, 이만큼 빚이 있고, 이만큼 힘들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직시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결단의 출발점입니다. 켈리 최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던 그 첫날도 아마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낯설고 많이 부족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과감하게 시작했기에 오늘의 켈리델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혼자서 해내야만 한다는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또는 도움을 요청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켈리 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똑똑한 방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요청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이 때로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관계 속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 관계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켈리 최가 유럽에서 처음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배움을 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켈리 최는 야간고 졸업이 최종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100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키웠습니다. 학벌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핑계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라도 한 권의 책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켈리 최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도 학력도 없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책 한 권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몸소 보여줍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이도 많고 게다가 한 번 크게 실패까지 했는데도 유럽 최고의 사업가가 된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켈리 최의 삶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단지 성공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성공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눈물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견뎌낸 끝에 찾아온 것인지 그 과정의 밀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지금 느끼는 좌절이나 두려움도 결국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두려웠고 성공한 사람들도 무너졌으며 성공한 사람들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단순히 성공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나이와 학력과 빚과 편견을 넘어선 한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의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이 책은 어떤 이유로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단 일어서라고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하는 한 통의 진심 어린 편지 같습니다. 켈리 최의 삶이 증명하는 것은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처음부터 돈이 많지 않아도 심지어 한 번 크게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10억이 넘는 빚을 갚고 낯선 유럽 땅에서 음식을 팔면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환경에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거절과 오해와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실제로 걸어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날,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날, 이 책을 꺼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켈리 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를 다시 지펴줄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또 바랍니다. 한 톨의 불씨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책의 프롤로그처럼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불씨를 믿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그런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책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 하나를 건네줄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이 서평을 쓴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읽으신 분들이라면 켈리 최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